네, 안녕하세요. YBM 파워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다중지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문은 176에서 200번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5문제씩 영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176에서 185번까지는 이중지문이라 그래서 더블 패시지, 두 지문끼리의 연관 있는 지문들의 집합체가 나오고 5문제씩 영역이 붙어 있습니다. 186번으로 전환되게 되는 순간서부터 5문제씩 3개의 트리플 패시지라고 해서 세 지문이 연관되어 붙어 있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중지문 중에 하나인 이중지문 피스로 이메일과 스케줄표가 같이 혼합이 된 이중지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늘 발수신자의 정보, 글 쓴 날짜, 글의 제목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카산드라라고 하는 사무장인 사람이 all staff, 모든 전 직원에게 2월 17일에 second quarter, 2분기, 2, 4분기 travel schedule. travel이라고 한다면 여행보다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오고 가는 내용이라면 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The staff, 이번 직원 travel schedule, 2분기의 travel schedule이 now posted online, 온라인에 게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This month, 이번에 이제 이 달들이 2, 4분기의 달들이 tend to be our busiest. 제일 바쁠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so it is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You keep the schedule updated. keep updated라는 표현은 항상 새로운 것이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o avoid confusion, 서로 간의 혼선과 혼란을 방해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please, 반드시 포함하고 내용상 넣어주세요. travel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Whe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국내든 국외로 가는 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해 주세요. Only after it has been approved by a department supervisor. 부서장의, 부서 관리자에 의해서 승인이 된 후에만, 승인이 확실하게 떨어진 국내외 트래블 것만을 스케줄표에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Do not forget, 굉장히 강력한 느낌으로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트래블이든 exceeding, 초과하는 경우 10 consecutive business days, 영업일 기준 혹은 출장일 기준 10일을 연속적으로 연속 10일 이상이 넘는 기간의 트래블인 경우에는 considered long term, 장기 출장으로 반드시 간주가 되어야 하며 무조건 장기 출장에 관련된 건은 additional, 추가적으로 approval, 승인이 또 필요합니다. division head, 부서 총장으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야만 함을 절대 까먹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Also, 또한 please note that,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There will likely be a few days of overlap. overlap이라고 하는 건 일정이 겹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In the travel dates of department supervisors. 각 부서 담당자들 간의 그 트래블 일정의 날짜들이 조금 며칠 정도씩 overlap, 겹칠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is quarter, 특히 이번 분기가 그래요. For instance, for example의 동의어로 예를 들어, 자, 사람 이름이 이중지문에서 고유명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막 몇몇 워크숍을 이 서울 지역에서, 장소 고유명사죠. 서울에서 워크숍을 이끌기로 초청을 받고 권유를 받았는데 her dates, 이 테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날짜가, 출장일이 not yet confirmed,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지금 담을 수가 없는데 일정에 but 그렇지만 최종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출장은 expected to be at the same time, 같은 시기로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누구와? 나타샤, 새로운 사람 이름 나왔죠? 나타샤 드느첸코라는 사람이 덴버로, 역시 키워드가 나왔죠. 키워드로 트립을 가는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의 문단이군요. 여기서 좀 많이 겹칠 거다. 결국에 나타샤 드느첸코라는 사람하고 테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일정이 겹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타샤라는 사람이 덴버로 가는 출장 일정과 그 시기와 처음에 앞에 문단에서 얘기했던 테사 알렉산더가 서울로 워크숍을 이끌기 위해서 가는 출장 일자가 겹칠 것 같다. Bear in mind, 다시 강력한 지령이 나오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명심해둬라. 어떠한 date sensitive, sensitive라고 하는 건 민감한, 예민한, 뭐 기밀의 이런 느낌도 있지만 날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문서 같은 경우나 승인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department, 부서의 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ahead of your departure, 본격적으로 출장 가기 위해서 떠나기 ahead of, 전에 모든 일 처리가 되고 다 이런 서명과 승인이 다 입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둬라. Let me know if you encounter difficulty viewing or editing the schedule. 스케줄을 온라인상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볼 때 보거나 편집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나 안 좋은 점에 직면하게 되면 연락을 주고 알려줘라.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스케줄표입니다. Garcia Architecture Group이라는 회사의 travel schedule 일정표입니다. 4월에서 6월이라는 이 시기가 second quarter 2분기를 표현한 것 같고요. Important 아주 중요한 reminders 알림사항으로 자, 이제 표가 제시가 되고 표 위에 글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 request for long-term travel 첫 번째 이메일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장기 출장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장기 출장에 관련된 요청은 반드시 로라 가르시아한테 해라 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 This is a schedule of conferences and trade events requiring off-site travel. 회사를 벗어나서 외부 쪽에서 하게 되는 트래블에 관련된 거를 다 담아놓은 컨퍼런스 및 무역 행사에 관련된 스케줄이다. Please send information regarding sick leave. 평가를 내거나 vacation time. 휴가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자, 다시 새로운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하죠. Devon Taylor. 휴먼 리소스에 있는 Devon Taylor한테 연락을 해줘라. 그래야 특별 캘린더에 기입을 해주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표가 등장했고 여러 사람과 날짜가 등장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지문에 첫 번째 지문에서 읽었었던 테사 알렉산더 씨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사 알렉산더 씨가 서울로 출장을 가는 일정과 맞물리고 있고 오버랩 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첫 번째 지문 하단에 언급됐었던 나타샤 드닐첸코라는 사람은 표에서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아래 지문에서. 그런데 나타샤 드닐첸코라는 사람이 이끄는 행위, 이벤트, 참석하는 행사와 장소가 언급돼 있을 때 네 번째 칸에 있었던 것은 같은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칸은 덴버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덴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와 나타샤 드닐첸코라는 사람 이름이 같이 혼재하는 칸은 첫 번째 칸으로 보여지고 첫 번째 칸에 써져 있던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었던 이메일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 있죠. 그 테사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일정이 오버랩 될 수 있는 후보의 칸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글이었던 이메일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라고 invite 권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미팅이 열렸는데 그 미팅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conference, 회의가 이제 열릴 건데 그 회의들에 좀 참석해 달라는 걸 독려하려고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권장하려고 글을 썼다.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availability, 이제 이용 가능함을 알려주려고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볼 수 있음을. 맨 처음에 서두에 서괄식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지문이었던 이메일 첫 줄서부터 자, 이제 2, 4분기에 관련된 출장 일정에 대한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포스트가 됐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첫 줄에 써져 있는 내용의 그대로 팩트 전달을 가장 비슷한 어휘로 표출한 것은 D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미스 알렉산더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미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트래블 플랜스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의 출장 계획과 날짜가 왜 스케줄 표상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약간의 유추가 들어가 있죠. 질문에 most likely는 추측을 담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케줄표는 나와 있을 텐데 스케줄표에 미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알렉산더를 키워드로 잡고 우리가 고유명사를 찾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지문이었던 이메일에서 새롭게 포진되는 내용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정확한 플레임은 테사 알렉산더였고요. 이 사람이 several workshop, 몇몇 워크숍을 서울 지역에서 열게끔 초청을 받고 권유를 받았으나 her dates, 날짜들이 아직 confirmed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날짜가 아직 컨펌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출정 날짜가 컨펌이 된다면 아무래도 드닐첸코 씨의 덴버로의 출장하고 일정이 맞물리지 않을까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confirm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봤을 때 확실하게 컨펌이 된 출장 일정만을 담아주는 게 스케줄표라서
라고 언급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travel day, 출장 날짜가 3분기에 fall within, 포함된다 라는 말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domestic travel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일정표라서 라고 얘기하기에는 첫 번째 지문 상단 쪽에서 이미 domestic, international을 같이 언급했고요. 보기 D처럼 travel approval, 승인을 받는 데드라인을 놓쳐서 라는 부정적인 내용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78번 직원들이 be asked를 질문에 두고 나왔으니까 왜 요청을 받는가? Miss Taylor 씨에게 연락을 하라는 일이 왜 요청을 받는가? Taylor이라는 사람을 키워드로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Miss Taylor이라는 사람은 밑에 지문,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 스케줄표에서 네모 박스의 칸으로 스케줄표가 나오기 위해 상단 부분에 노출됐었던 이름입니다. 상단 부분에 This is a schedule of conference trade events, conferences, trade events, conferences and trade events requiring off-site travel. 그 뒤에 Please send information regarding sick leave. 병가, vacation time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댄버 테일러 씨한테 연락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아파서 내는 병가 그리고 어딘가가 좋지 않아서 내는 병가가 아니라면 vacation, 휴가로 쉬는 것 전부 다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게 회사나 업무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absences. 결근 부재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단어가 패러프레이즈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장거리 트래블에 관련된 것의 관련자 이름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걸 보고받을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쇼에 참석한다 그런 부분이나 발표한다의 느낌이 다 되겠지만 여기서는 트레이드쇼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걸 들어줄 사람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고요. 자, 이제 79번 가겠습니다. 미스 가르시아라는 사람의 직무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중 지문의 특성에 맞춰 한 지문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단서가 부족하다면 다른 지문으로 연관 정보를 찾아야 할 수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일단 미스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밑에 지문,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 스케줄표에서 상단 부분에 노출이 됐던 사람입니다.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됐었냐면 request for long-term travels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러라 가르시아 씨한테 연락을 해주고 전달해라. 그런 요청건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long-term, 장기간의 트래블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왔던 지문은 상기에 있었던 첫 번째 지문. 이메일에서 long-term travel이라는 느낌에서 long-term을 그대로 잡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10일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을 연속으로 가는 출장을 long-term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런 long-term travel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로부터? division head로부터. 라고 언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문제로 사료가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도 노출이 된 적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봤던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Department Supervisor는 Long-Term Travel에 대한 추가 승인자로 언급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Division Head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연계형으로 제일 맞는 정답의 판단 요소가 되고요. 80번 알렉산더, 정확한 이름이 테사 알렉산더였던 그 사람이 언제 트레이닝을 갈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인데요. 밑에 스케줄표에서는 테사 알렉산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문인 이메일에서 테사 알렉산더와 언급됐던 유일한 사람이 나타샤 데닐첸코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출장, 특히나 이 사람이 덴버로 가는 출장 일정과 테사 알렉산더 씨의 일정이 오버랩, 맞물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자, 키워드로 나타샤 데닐첸코를 찾고 이 표에서 이 사람이 덴버로 가는 일정하고 연결하자면 정확하게 겹치는 날짜는 4월 3일에서 8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문제 역시 두 지문을 같이 공통적으로 엮어야 하는 연계형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81에서 85번 두 번째 이중 지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문이 모두 이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의 발수 신자 정보가 이번에는 이메일 주소로만 먼저 써져 있고요. 6월 1일 목요일 12시 44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our order, 당신의 주문, 그리고 뒤에 주문 번호 있고요.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청구서가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Dear Miss Reynolds라고 읽었기 때문에 칭했기 때문에 레이놀즈 씨께라고 했다면 받는 사람이 레이놀즈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먼저 상단에 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placing your order with Meridivect. Meridivect사와 함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I hope the 새로운 고유명사
Trimagine monitor you purchased. 당신이 구매했던 이 Trimagine사 모니터, 이 브랜드 모니터가 will bring you many years of enjoyment. 오랫동안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랍니다. Your purchase, 당신의 구매는 is currently scheduled to ship. 당신이 구매한 물품은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계획으로 잡아놓는 건 6월 5일 날 월요일 날 선적으로 출하를 내보낼 것이고 발송을 할 것이고 and will be delivered between 6월 9일에서 6월 13일 사이쯤에 아무래도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Attached, 이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copy of the invoice, 청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롭게 전환되는 부분의 새로운 문단의 첫 줄 읽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이번 기회 삼아서 당신이 저희 popular 아주 인기 있는 Married Back Plus 프로그램, 줄여서 MPP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뒤에 for an annual fee of 50파운드니까 50파운드의 연회비만 내주시면 you will qualify for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Following benefits. 다음에 여러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혜택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A 5% discount on all purchases. 모든 구매 내역의 5% 할인. 거기다가 complimentary 무료로 이틀 내 배송 서비스 shipping. 그리고 and members only 멤버만이 누릴 수 있는 쿠폰스를 드리는데 그 쿠폰은 valid towards many of our weekly specials. 우리 주간 단위로 매주 진행이 되는 특가 상품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쿠폰. In addition 그뿐이 아니라 you will get access to free and discounted 무료이면서 할인된 것도 같이 들어가는 온라인 무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무비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희 기업 파트너 같이 연관된 제휴 업체인 Watchescape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제공하는 음악은 아니고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To qualify immediately for these benefits, 이러한 혜택을 바로 즉각적으로 누리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Rears 프로그램에 자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온 건데 정확히 보면 시간하고 시점이죠. 내일 4시까지. 그런데 내일이 며칠인지를 보면 내일 자체는 몇 월 며칠인지 딱 떠오르질 않는데 이메일의 특성상 써져 있는 글의 날짜랑 연결을 한다면 6월 1일 날 글 쓴 사람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시점은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오후 4시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주시면 바로 이러한 정말 어메이징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6월 2일 4시까지 가입을 해주신다면 당신이 주문하신 이 물건은 보장을 해드릴게요. 딜리버리를 저희가 6월 6일까지 바로 해드릴게요. 무엇보다는 아까 제가 위쪽에서 above 상기에서 위쪽에서 언급드리고 명시해드린 타임프레임 시간대 내에 보내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시면 이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시면 더 빨리 보내드릴게요. 아까 상단 쪽에서 6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 보내준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했던 MPP라는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게끔 근데 기한이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6월 2일 4시까지만 가입을 해준다라는 게 증빙이 되면 더 빨리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물품을. 예를 들면 날짜가 6월 6일 날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조금 혼선을 유발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신한테 감사 선물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메일은 상당히 간편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메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수신자의 정보만 뒤바뀌어져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RE 땡땡이라면 reply 같은 느낌을 주면서 답변 형태이기 때문에 발수신자가 서로 바뀌었을 거로 보여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Reynolds고요. Reynolds라는 사람은 아까 첫 번째 이메일을 받은 수신한 고객이었죠. Yes, thanks. 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become a MPP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 MPP 멤버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쓴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6월 2일 오전 9시 23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월 2일 오전 9시 23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아까 분명히 첫 번째 이메일에서 MPP의 멤버로서의 가입을 6월 1일 날 글을 썼던 첫 번째 이메일에서 우리가 내일 4시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 4시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딜리버리를 더 빠른 날짜로 앞당겨 드리고 땡큐 기프트도 드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6월 1일의 다음 날이라고 보여지는 6월 2일 낮 4시보다 훨씬 앞당겨진 오전 9시 23분에 MPP 멤버가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걸 통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송 일자도 앞당겨지겠죠. 그리고 뒤에 Please charge the amount to my credit card. 이 연회비를 내야 될 거니까 그 연회비의 금액은 제 개인 신용카드의 그 금액으로 청구해 주세요.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는 이미 파일로 갖고 계실 건데
라는 말이 나오고요. Also, 그리고 please note that my address on the invoice. 그리고 송장상에서의 제 주소가 312라고 읽으셔도 되고 312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은 번지 집원수입니다. 근데 rather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은 rather than 뒤에 것이 아닌 rather than 앞에 거라고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1번지 파인로드가 아니라 312 파인로드로 잘못 적혀져 있더라고요. 인보이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류를 잡고 넘어갔고요. Please make the necessary correction. 필요한 수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receive the order, 주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당신께서 특별하게 제안해 주신 걸로 명시된 시간대. 첫 번째 지문 글 쓴 날짜가 6월 1일이었기 때문에 6월 1일 다음날 4시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이란 점은 날짜로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지문 상단에 언급됐었던 일반 배송 도착 예상일이 아니고 이 멤버가 누릴 수 있는 특수한 날짜 6월 6일 이날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 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지문 하단에서는 모든 글은 결론까지 내용이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는데요. 끝에 부분에 저희 메리디벡터의 고객으로서 지난 7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답장을 한 레이놀즈는 굉장히 오랜 세월 이 업체의 고객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이메일이니까 순서상 우리가 먼저 읽은 지문이죠. 이 이메일이 보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는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글을 쓴 이유가 보기 A. 배송상의 딜레이를 알려주려고. 보기 B.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데 그것을 광고하려고. 보기 C.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보기 D. 특별한 고객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대해서 알려주고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기보다 기존 고객 중에 극소수든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든 가입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MP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했을 때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나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D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잘못 언급됐거나 언급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맞은 정보, 맞는 정보를 고르는 건 아니죠. As a feature, 메리디벡트 플러스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로 언급이 안 된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연회비 50파운드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혜택이 쭉쭉쭉 나열이 됐었죠. 근데 나열된 내용 중에서 온라인 무비 서비스, 우리가 분명히 무비를 스트리밍하는 거를 갖다가 스트리밍은 원래 보통 온라인 웹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비 스트리밍을 하는 걸 갖다가 무료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기 B, free shipping on purchases, 구매 물품에 대한 무료 배송, 2-day shipping, complimentary, free, 서로 동의어기 때문에 맞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보기 D, 상품에 대한 discounts라는 내용은 어디에서 언급이 됐냐면 맨 처음에 benefits 땡땡 하고 나온 부분에서 a 5% discount로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music은 무비랑 다르고요. 뮤직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C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스 레이놀즈 씨에 대해서 언급된 걸 답으로 해야 되고요. 레이놀즈는 고객입니다. 첫 번째 지문의 수신자이자 두 번째 지문의 발신자였죠. 보기 A. 최근에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갔다. 주소를 최근에 옮겼다. 이것은 판단이 불가합니다. 주소가 잘못됐다는 걸 시정을 요구한 사람이지만 이게 최근에 바뀐 주소인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시기에 대한 오류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벡터의 커스터머로 다년간 있어 왔다.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에 감사말을 전하는 고객 서비스 직원이 이 고객인 레이놀스를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Thank you for being a valued 메리디벡터 customer for the last 7 years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 years가 several years로 바뀐 거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Watchscape의 이미 고객이다라고 하기에는 Watchscape라고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파트너 업체로 언급된 그 MPP 프로그램에 가입된 고객과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서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소개된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MPP에 가입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혹은 두 번째 지문에서 인제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들 이미 벌써 그 업체의 고객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기 D. Purchase를 보통 구매를 할 때 주로 온라인에서 한다라는 소비 패턴이나 습관은 확인이 불가능하죠. 자, 84번입니다. 레이놀즈의 주문이 언제 도착할 것인가 라는 미래일을 물어봤고요. 6월 2일은 두 지문 중에 한 지문이 발신된 날짜일 뿐이고요. 6월 9일에서 13일은 첫 번째 지문의 상단 쪽에서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발송을 했을 때 기대되고 예상되는 배송일의 간격 중에 있었던 첫날과 끝날이고요. 첫 번째 지문 하단에 MPP 프로그램에 내일 낮 4시 전까지 가입을 해주시면 당신의 주문은 저희가 보장해 드릴게요. 6월 6일 날 보내드릴게요.
라고 좀 더 빠른 배송일에 대한 어떤 그런 멘트가 나왔었고, 두 번째 이메일에서 제가 이거에 가입할게요 라는 의사표현으로 yes 라고 먼저 맨 처음 맞이서부터 의사를 표출하면서 주소지 잘 바꿔주시고요.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야 당신이 오퍼 혜택으로 제공해 주시는 특정 날짜에 오니까요. 배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6월 6일로 가는 것이 가장 맞는 도출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레이놀즈가 언급한 문제점이라면 레이놀즈가 직접 쓴 글인 밑에 지문,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에서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지문에서 단서로 언급했던 것은 쿠폰을 못 받았다, 신용카드가 취소됐다, 그리고 보기 A처럼 첨부된 송장, 청구서가 열리질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house number, 번지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address, 집 주소에 들어가죠. 주소의 일부가 잘못 써져 있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장 맞는 요 내용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이제 3중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중 지문의 첫 번째인 186에서 190번 press release and emails고요. 교육의 세 지문 중에 두 지문은 이메일로 보여지고 press release는 보도 자료, 그러니까 신문 기사용 자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 글이 release라는 내용을 상단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press release로 보여지고요. immediate release는 즉시 배포, 즉시 발표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leader at Hilson 제목 부분 확인했고요. 힐선이라는 기업의 새로운 leader. 6월 21일자의 밴쿠버 발행 기사입니다. 힐선 미디어 컴퍼니, 정확한 풀네임 회사 나왔고요. 이 회사가 다이애나 실바라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As its new Chief Executive Officer, 줄여서 얘기하면 새로운 CEO로 CEO 역할을 할 사람으로 다이애나 실바를 선출하였다. After graduating with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Vardia University, 이 대학교에서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을 석사학위, master's degree까지 따고 졸업한 이후에 미스 실바라는 사람은 자, 새로운 회사 이름이 나오고 있죠. 콜던 네트워크사에 입사를 했다. 근데 콜던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she earned a reputation. 이 사람이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된 곳이기도 하다. 뭐로써 아주 숙련되고 노련한 negotiator, 협상가라는 명성을 받게 된 곳이기도 하다. She presided over the merger of Corda and Renard Universal. 여기도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앞에가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이 회사와 자신이 몸을 담았었던 기업인 콜다 기업 간의 merger, 합병을 preside over, 주도하였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5 years ago, 5년 전에 She has worked for Corda. 이 콜다 기업에서 10 years, 10년간 몸담고 일을 해왔고 The last 3, 그 중에 10년 중에 최근 3년은 Vice President of Sales, 세일스 총부사장으로 역임하였었다. 미스 실바 씨가 이제 그레고르 즈웨브라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announced his departure last year. departure는 이제 공항 같은 곳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해도 쓰잖아요. 그러나 회사 같은 기업에서 departure 한다는 건 resignation, 사임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사임한다는 것을 발표한 사람을 대신해서 CEO가 된 것이다. After an extensive search, 대대적인 수색과 뭔가 탐사 아니면 검색 후 미스 실바 씨가 was the board의 the board 라면 이사진을 의미합니다. 이사회의 unanimous choice, 만장일치의 선택이었다. CEO라는 직에 딱 맞는 낙점자로서 she will begin her new position in August 시점으로 언급되면서 마무리됐죠. 8월에 자신의 이제 새로운 직무인 CEO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메일, 첫 번째 이메일입니다. 6월 21일 날 CEO announcement라고 써져 있고요. 알렉스 브리얼드라는 사람이 써져 있고 all staff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colleagues라고 확인을 했고요. As you know, 당신들이 알고 있다시피 we, the board of directors here at Hilson Media, 이 Hilson Media에서의 우리 board of directors들은 자, 여기서 주력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here이라는 단어입니다. here은 여기에라는 장소의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here은 여기 이곳이 소속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힐선 미디어의 우리 board of director들은 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발신자인 알렉스 브리알드 씨마저도 board of director의 일원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계속 새로운 CEO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As of today, 오늘부로 we can officially announce,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 이하를 다이애나 실바 씨께서 이제 이 CEO직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이 됐음을 공식 발표할 수 있습니다. And we are thrilled, 그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She will be joining us,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At this time, 이제 이 시기부로 we do not anticipate.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Changes in departmental leadership. departmental leadership이니까 이제 디파트의 부서장들이나 이런 디파트장들마저도 변경이 된다거나 nor 역시 뭐뭇이 아닌 do we 도치가 됐네요. nor은 약간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do we foresee에서 foresee도 앞날을 예측하다 anticipate하고 비슷합니다. new policies regarding promotions. 승진에 관련된 회사 내의 승진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naturally, 자연적으로보다는 당연하게도 물론 메실바 씨께서는 may elect,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revise, 이런 뭐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승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손 봐야겠다. 두 개 다 policies 부분이나 departmental leadership 부분이나 over time,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but she has expressed her confidence. 그렇지만 자신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드러내셨습니다. in the assignments, 과제와 임무에 자신감을 드러내셨고 policies, 정책 부분에도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이 정책들과 assignments가 지금 현재 stand, 지니고 있거나 뭔가 입지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한 스탠드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나 회사의 방침 따위에 자신감을 느꼈다. 자신감을 표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 실바 씨께서는 will be welcomed, 환영을 받게 될 거예요. with a luncheon, 오찬, 점심 때 이렇게 하는 식사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in her honor, on her first day. 근무 첫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The tentative location, 일단 이 오찬을 위한 임시 장소로는 일단 가안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장소는 Tanny Hall이라는 장소입니다. You can expect to see messages asking about menu preferences. 그 오찬 때 드시고 싶은 선호 음식, 메뉴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scheduling, 일정에 대한 조율, 그리고 특별한 활동 같은 건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 few weeks, next few weeks, 몇 주 동안에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중 질문의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엘튼 헤이그라는 사람이 다이애나 실버한테 글을 썼는데 이 다이애나 실버라는 사람이 바로 두 질문에 계속 화두에 올랐던 새로운 CEO에 부임한 사람, 그 사람 자체에게 글을 썼습니다. 소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6월 23일 날 글을 썼어요. I just heard the news. 방금 소식 들었어요. 당신의 새로운 직무를. And I'm so pleased for you. 정말 너무 기쁩니다. 라는 어떤 이런 축하 멘트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요. You have been wonderful to work with thes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함께 일하기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인 엘튼 헤이그라는 사람은 이 다이애나 실버가 이제 새로운 기업의 CEO가 되지만 그 이전의 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 정도로 유추가 됩니다. The sales division in particular, 특히나 저희 기업에서 sales division 측에서 당신의 에너지와 리더십을 굉장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I hope that we can continue to stay in touch.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with luck, 행운스럽다면 나중에 향후의 미래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됐죠. 자, 첫 번째 지문의 속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press release. 첫 번째 지문이 미스 실바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보기 A, Renner Universal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잘못 연결이 됐죠. 키워드에서 등장한 단어인 Renner Universal이라는 고유 명사를 그대로 찾아보면 Renner Universal이라고 하는 곳하고 자신이 이전에 일했던 코다라는 기업의 merger, 합병을 주재하고 관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합병이란 단어로 오히려 제일 맞고 비슷한 단어는 보기 A, B, C, D 중에서 보기 B겠네요. 두 회사를 uniting, 합치는 것, 같이 병합하는 것에 책임을 진 사람이었다. 담당자였다. 자, unite라는 어휘하고 merge라는 어휘가 똑같은 의미이지만 스펠링은 다르게 변질이 돼서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고요. 대학교를 최근에 졸업했다라는 시점은 전혀 언급된 바 없고 스웨브라는 사람은 이 지문에서 먼저 있었던 선임 CEO였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실바라는 사람이 부임하기 전 CEO인 거지 스웨브 씨를 이 사람이 고용했다라는 것은 잘못 연결됐었죠. 그리고 Renner Universal에서 일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었기 때문에 정답은 B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Mr. Briard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Briard는 누구냐면
두 번째 지문, 그러니까 중간 지문, 두 번째 지문이자 첫 번째 이메일 발신자였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 따르면 As you know, the board of directors here at Hillsong Media, here를 통해서 소속감을 드러내면서 여기 우리 Hillsong Media의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됐다는 건 그 일원이라고 표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부서 책임자, 부서장이라든지 실바 씨의 조수라든지 실바 씨의 이전 상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힐선사의 보드, 이사회의 한 구성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suggest가 about을 붙이면 시사, 암시의 느낌으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런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고요. 미스 실바 씨를 위한 런천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 지문이 훈제하는 3중 지문 중 어찌되었건 런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지문은 중간 지문이었고요. 중간 지문에서 실바 씨가 환영을 받게 되는 런천이 열릴 것이다. 언제 열리냐면 이분의 공식적인 first day, 첫 근무일에. 그런데 첫 번째 지문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에 이분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CEO 일을 시작하는 시기를 8월로 언급했기 때문에 8월의 언제 중에 첫날이 공식 근무 첫날이 되겠죠. 이게 시점끼리 공통정보로 엮게 되면 이 런천 행사는 확실하게도 8월 중에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로 감안을 해놓은 곳 중에 하나가 탠리홀이라는 장소는 있었어요. 근데 탠리홀 자체가 동네의 한 레스토랑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어떤 메뉴를 선호할지, 스케줄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스페셜 액티비티는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하면서 몇 주 동안에 메시지가 오고 갈 거다라고 했지 이미 메뉴가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매년 늘 연간에 한 번씩은 늘 런천을 연다라는 것도 역시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189번으로 넘어갔을 때 미스터 헤이가 왜 이메일을 썼는가 실바에게. 근데 헤이가 쓴 글은 마지막 지문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지문은 굉장히 짧고 간편하면서도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쁘다. 라는 느낌으로 예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job offer, 일자리 제안을 extend, 여기서는 연장하다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하다. 말 그대로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일정이나 약속을 잡는다라는 삐라든지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라는 뒤도 전혀 언급된 데가 없기 때문에 congratulations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써져 있는 이 대용과 안부를 전하는 모든 내용의 약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축하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의 뉘앙스가 설립이 됐다. 그런 것이 성립이 됐다 정도로 보여주고요. 자, 190번입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했을 때 이 언급했던 마지막 질문의 발신자였던 미스터 헤이그 씨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은가? 라는 얘기인데요. 미스터 헤이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서는 이 사람이 직접 쓴 마지막 지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실버 씨와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의 세일즈 디비전 사람들이 특히나 실버 씨를 그리워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버 씨의 지금 현재 CEO로 부임한 기업 말고요. 실버 씨가 이전에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기업이 곧 이 사람들이 함께 일했었던 직장인데 실바 씨는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기업의 CEO가 되는 거고요. 이 마지막 글의 발신자인 미스터 헤이그 씨는 그 기업에 그대로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회사 이름으로 언급됐던 이전 회사가 콜다 네트워크스였기 때문에 정답을 뒤로 가면 되는 연계형 문제입니다. 자, 이제 191에서 195번 3중 지문 구경하겠습니다. 스케줄표가 나오고 이메일이 나오고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아티클이 같이 들어가 있는 3중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 스케줄표 자체가 표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표에는 각기 다른 날짜와 요일 그리고 각기 다른 행동과 대상이 언급될 수 있고요. 제목을 상단에서 봤을 때 Barter Sky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어떤 제조 공장이나 제조 시설 회사 정도로 보여지는 곳에 Production, 생산과 제작에 대한 trial run이라고 하는 건 시범 운영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시범 운영 일정에 대한 거고요. 여기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그 제작 상품에 들어가는 제품 이름이 Guardiana Office Chair, 사무용 의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들에 맞춰서 하는 행위들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보여집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발수신자 정보 제목이 늘 있죠. Guardiana Trial Run이라는 제목과 함께 7월 13일 날 글을 썼고 하몬드라는 사람에게 마테자라는 사람이 마테야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 따라서는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I have an update about Guardiana Trial Run at
Bartowski Manufacturing. Bartowski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네요. 이 Bartowski Manufacturing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 Garde나 Trial Run에 관련돼서 좀 알려줄 사항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I'm happy to report that the factory is capable of manufacturing the chairs per our design specifications. 우리의 그 요구했던 디자인 사양에 맞춰서 per 뭐뭐에 따라 맞춰 디자인 사양에 맞춰 체어를 manufacturing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And the estimated 그리고 추산되는 production cost 역시 suggested 이하를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This would be a viable partnership. 이 정도면 굉장히 실현에 옮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왔고요. On Monday 자 시점 단어가 등장했죠. 사실 이 Monday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줄표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단어입니다. On Monday, 월요일에 I supervised, 내가 감독을 했습니다. Calibration of the equipment. Calibration은 눈금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장비한테 쓴다면 장비를 좀 다듬거나 교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장비를 좀 교정하는 작업을 내가 감독을 했고요. And the next day. 그럼 next day는 하루만 덧붙이면 되겠네요. 월요일 날의 다음 요일이면 Tuesday가 되는 거죠. 자, 화요일에 during the trial run을 본격적으로 하는 동안에 I noticed that paint that was used to coat the metal elements, 금속 부품을 코팅하는 데 사용했던 그 페인트가 did not meet our specifications. 우리의 세부적인 사양에 맞춰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They were recoated immediately.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간에 그 페인트들은 새롭게 저희의 사양에 맞춰서 다시 리코팅이 됐고 with the correct paint로 맞춰서 했고요. After I pointed out the problem.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로 바로 수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월요일 날에는 총괄을 한 거고요. 제품 교정을.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 날에는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변경을 요청 후 수정이 된 날이 화요일 정도로 보여집니다. There were no other issues.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The chair was tested on Wednesday. 본격적으로 체어이 잘 만들어졌는지 최종 테스트가 수요일 날 이루어졌고 수요일 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Today, 오늘은 I discuss our production schedule, 우리의 그 제작 생산 일정에 관련돼서 by telephone, 전화로 Martin Harvanek 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 explaining that our distribution policy, 우리 유통 방침이 요구하는 부분이 that the chairs be available at all retail locations on the real estate. 출신 날에 여기에만 보이고 여기에만 판매되고 이게 아니라 출신 날 모든 소매 매장의 위치에서 다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의 요구 조건을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께서 assured me, 나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Bartowski Manufacturing 기업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Make a significant investment, 뭔가 상당한 투자도 해줄 준비가 우리는 다 돼 있다. In order to meet our deadline. 제품에 대한 마감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뭐든지 해줄 수 있다. 투자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자,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아티클을 읽겠습니다. Polish, 폴란드 소재에 있는 한 회사가 wins Norstilled, 새로운 고유명사 Norstilled 기업과의 계약을 wins, 얻어내고 체결했다. 7월 22일자 발행 기사로 Bartowski Manufacturing 기업이 자, 이 어휘가요. Bajarage라고 읽기도 하고요. Belgrade 이렇게 읽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어휘에 발음하는 나라별 국가 기호에 따라서요. 어떤 지역명인 것 같죠. 이 지역을 소재지로 둔 Bartowski Manufacturing 회사가 폴란드의 이 지역에 소재를 뒀는데 secure the contract,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Produce office chairs, 사무용 의자들을 for the international furniture brand인 Norstilled 기업을 위해서 하기로 계약을 맺게 됐다는 얘기죠. Norstilled라고 하는 기업은 plans to deliver an estimated, 추산적으로 예산만 잡기에도 20만 개의 체어를 all its stores in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전역적으로 걸쳐서 이제 이 의자들을 갖다가 deliver 할 계획이에요. This is the largest order. 우리 발토스키의 기업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문입니다. In order to meet the demand,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the company pledged는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회사 측에서 약속했어요. invest 해준다고 additional equipment, 추가 장비를 투자를 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production capacity를 맞춰나가고 늘릴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장을 해줬다. We've been contemplating a large-scale equipment purchase for a couple of years. 몇 년 동안 저희는 계속 굉장히 큰 규모의 장비를 매입하고 사들이는 걸 늘 고민하고 숙고해 왔어요. 유념해 놨었었고 항상 염두에 뒀었어요. 라고 Bartowski Manufacturing의
회장님이 마틴 하버넥 씨가 언급을 했다. We have the space, 공간도 충분하고 available labor pool, 인력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once the new equipment is in place, 일단 새로운 거기 제작에 필요한 좋은 장비만 들여지면 we will be able to put many skilled applicants,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 중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구직자들이 바로 일하게끔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스케줄표에 따르면 이라는 부제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지문에서 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할 거고요. 스케줄표에 따르면 7월 9일 날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스케줄표였기 때문에 그대로 7월 9일 월요일에 해놓은 행동을 봤을 때 pre-production, 사전 제작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머시너리, 기기류의 설치 아니면 뭐 셋업,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이나 일정을 정함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calibrating, 교정을 좀 하고 adjusting, 조정을 좀 했다. equipment를 designate, 지정된 사양에 맞추는 작업을 했다. 장비를.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비슷한 어휘를 담아줬다는 것은 equipment하고 비슷한 machines, 그리고 그대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 adjust가 그대로 들어간 B가 맞고요. specifications, 사양이란 단어는 언급이 됐으나 그 사용을 출력했었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quality test가 이루어졌거나 전 직원이 혹은 직원들이나 인력들이 트레이닝을 받았다.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죠. 이 칸 안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마르제타 씨가 프로덕션 비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시사를 하는가? suggest는 about이 붙이면 제안보다는 시사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기 A. 하버렉 씨에 의해서 다시 확인이 되고 승인이 돼야 될 것이다. 보기 B. negotiate, 협상하기가 아주 어려웠었다. 보기 C. 수정을 거쳤다. 수정이 되었다. 보기 D. they're acceptable. acceptable은 수락할 만한보다는 꽤 괜찮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괜찮은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좀 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중간 지문이었던 두 번째 지문의 발신자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신한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팩토리에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요. manufacturing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hairs가 우리 사양에 맞춰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estimated production cost 부분도 viable한 파트너십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viable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럭저럭 현상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acceptable로 패러프레이징이 된 다소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어휘의 교체 문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이 사람이 change, 변경, specifications,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요청을 의뢰한 게 언제였겠는가, 변경을. 그런데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발신자로 등장한 지문은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 월요일 날 내가 장비에 대한 calibration, 교정 작업을 총괄했고 and the next day,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트라이얼 런을 하는 그 과정에서 페인트가 우리 사양에 맞지 않는다는 걸 파악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point out, 지적을 했고 지적한 이후에 페인트가 다시 코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곧 첫 번째 지문 스케줄로 연계형으로 봤을 때 7월 9일 월요일의 다음 날에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을 요청해서 곧 변경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드의 단서로 찾게 되면 7월 10일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풀었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7월 13일 날 무엇을 약속했는가 라고 했는데요. 7월 13일이라는 날짜는 이렇게 표에서 찾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지문 중에 중간 지문 이메일 발신일 자체가 7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의 그 발신 날짜랑 연결이 되면서 이 이메일을 쓴 날의 당일날 today, 오늘날 내가 프로덕션 스케줄 관련돼서 전화로 하버넥 씨하고 통화를 했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분께서 나한테 약속을 해주시고 확신을 주셨다.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바토스키 매뉴팩처링에서는 prepared,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음을 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 기사글에서도 분명히 회사 측에서 약조를 해줬다. pledge to invest in additional equipment. 추가 장비를 투자해 주겠다고 약조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단서로 조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토스키 매뉴팩처링 차에서는 충분히 의향이 있다. 프로덕션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더 purchase, 사들일 수 있음을. 근데 여기서 purchase는 invest의 의미를 좀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로 갔고요. 몇몇 고객들이 가능하다.
급송 긴급 배송을 받게 될 거다.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No Stilled Chairs에 대한 생산과 제작이 곧바로 시작된다라는 시기에 대한 약조라는 얘기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대부분의 materials의 소재처와 원산지가 폴란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약조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자, 이제 95번입니다. 하버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suggest about 시사한 것이 무엇인가? 바토스키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보기 A. 노스틸드에 대해서 그 회사를 위한 아이템을 이전에도 생산 제작했었다. 전혀 언급이 오히려 잘못됐죠. 이번에 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걸 기사화시키면서 그것이 가장 역대급의 큰 주문이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관련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이 기업의 이제 오더를 받아서 주문을 납품해서 의자를 보내는 거지만 이 회사 전용 의자를 디자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의 혼동이 오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qualified workers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읽은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질문 기사글에서 인터뷰 내용을 담은 맨 마지막에 인터뷰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공간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일단 장비만 사들여서 우리가 제일 적재적소에 효율만 있게 설치가 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굉장히 스킬드한 애플리컨트를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요거랑 제일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의 일부를 수리할 것이다. 전혀 언급이 안 됐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풀겠습니다. 마지막 3중 질문은 웹페이지 하나, 이메일 2개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웹페이지 봤을 때 첫 번째 웹페이지 All presentations for the women in architecture conference. 여성 건축 관련 이런 그 presentations, 모든 presentation은 will take place on the third floor of the expo center. 엑스포센터 3층에서 다 열릴 거예요. All rooms, 모든 방들은 including both the smaller workshop rooms, 굉장히 제일 작은 워크숍 룸들서부터 더 큰 lecture halls까지 모든 3층에 할 수 있는 회의 공간들이나 프레젠테이션 공간들은 전부 다 갖추고 있어요. podiums, 연단, microphones, speakers, projectors, 영상기, screens, 그리고 internet access가 다 돼요. presenters, 발표자들 중에서 special roomness, 특별한 룸을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onference organizers, 주최 측에 연락을 해주세요. Food and beverage service will not be available. 부정문이 나왔네요. 음식과 음료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벤트 룸 안에서는 안 돼요. 음식물 반입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refreshments, 다과들을 좀 조촐하게나마 차려놓은 stand, 이런 판매대 아니면 뭐 테이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데가 third floor의 로비 쪽에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om capacity, 룸 수용 인원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룸 이름과 함께 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지 인원 수치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메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workshop이라는 제목으로 NG Wang이라는 사람이 그죠? Velasquez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썼습니다. 11월 2일 날 Expo Map이라고 하는 것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The presentation that you and your colleague will deliver,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deliver, 제공하게 될 presentation, Unique Visions in Architecture 이라는 부제의 이 presentation은 proven to be very popular, 굉장히 인기 있는 presentation으로 판명이 됐어요. Since we have had more than 90 conference participants. 숫자 나왔죠? 우리가 못해도 90명 이상의 참석자나 있을 거로 보여서요. We have decided to assign you to the largest lecture hall. 제일 큰 lecture hall을 드리기로 했어요. 뭐뭇이 아니라 토드홀. 우리가 일전에 먼저 언급드리고 먼저 지정해놨던 거기 토드홀 말고요. 자, 그렇다면 90명 이상의 사람이 올 거니까 가장 큰 lecture hall을 이용한다는 건 첫 번째 지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lecture hall은 125명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딱 125는 아니지만 25명, 50명, 75명이 들어가는 데는 이미 너무 작죠. 그렇다면 제일 큰 렉처러는 미리 읽어도 가능할 정도로 프린서 홀이라고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I do not seem to have your colleague's email address. 근데 이렇게 렉처홀이 바뀐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이메일 주소는 아는데 당신의 동료들 주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Would you mind sending this updated information? 이 바뀐 정보를 당신의 동료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솔로, 단독으로 혼자 하는 워크숍인 Light Field Rooms라고 하는 워크숍은 topics outlined in your recent book of the same name, 당신의 최근 저서
recent book, 최근 저서에 똑같은 제목으로 써져 있는 부제로 다루게 되잖아요. 그 솔로로 진행하시는 워크숍은 여전히 가장 작은 렉처홀에서 열립니다. 어찌되었건 2년 연속으로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읽겠습니다. 중간에 이메일의 수신자였던 에바 발라스콰스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 아말리아 해리스에게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일 날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었던 엑스포 맵을 그대로 다시 첨부했네요. Please see the forwarded message. forwarded message라는 건 전달된 메시지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메일을 받고 이 이메일을 남에게 또 공유해 주려고 전달했다는 느낌도 될 수 있고요. 전송된 이 메시지를 좀 봐주세요.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는 맵도 좀 보시고요. 미스 웡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아침에 보내신 맵인데 제가 또 전달 드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글의 수신자인 아멜리아 해리스는 누구일까요? 같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중간 지문 발신자였던 미스 웡이라는 그 행사 주최자 측에서 아까 벨라스퀘스라는 사람에게 맵을 첨부하면서 그 강연장이 바뀌었음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당신의 동료 주소는 모르니까 당신이 동료한테 대신 좀 주면 안 될까요? 이 정보를 그 동료가 이 사람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더 큰 방으로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라는 말과 함께 다음 주에 한번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go through 다시 한번 검토하고 finalize agenda 회의 안건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 당일날 우리가 distribute 나눠줄 유인물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벤트룸에서 무엇이 불가능한가? 콤마로 나열된 단어들이 쭉 붙어서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근데 podiums, 연단, projectors, 그리고 internet access 다 나왔었지만 catering, 뭔가 연회스러운 느낌의 음식 출장 음식이나 음식 공급 이게 안 되죠. 오히려 강력한 부정문으로 food and beverage service will not be available 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refreshment가 로비 쪽에 단단한 다관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제공하진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이메일이니까 순서상은 두 번째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에서 Miss Velasquez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암시가 되는가라는 얘기인데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성향이 스몰러란 룸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보기 B,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중간 지문에서 이 사람이 수신자로 등장했을 때 발신자가 하단 쪽에 당신이 혼자 하는 단독 그 워크숍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In your recent book. 당신의 책에 들어간 내용하고 똑같은 제목에 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의 주최자라고 볼 수는 없죠. 행사 주최자나 기획자는 오히려 이 지문의 발신인이 더 그래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보기 D처럼 컨퍼런스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나 발표해본 적이 없다라는 건 오히려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문의 두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에 second year in a row 2년 연속 참여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98번 Unique Visions in Architecture. 자,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어디에서 열리겠는가? 라는 얘기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하단 쪽에 그 capacity, 수용 인원치가 나왔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중간 지문에서 당신들이 하게 되는 것이 90명이나 넘게 이미 등록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가장 큰 렉처러를 주겠다. 기존에 우리가 지정해놨던 토도리 rather than 아니라 제일 큰 대로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렉처 홀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문 첫 번째에서 연결하면 125명까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프린저 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99번. 미스 웡이라는 사람 중간 지문 발신자가 벨라스퀘즈한테 무엇을 요청했는가? 발수신자의 순서와 이름을 잘 봐야겠죠. 그런데 중간 지문에서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이메일 주소는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당신의 colleague, 동료의 이메일 주소는 모르는 바 그 동료한테도 이 바뀐 정보, 렉처 홀이 바뀌었음에 대한 정보랑 지도랑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forward an email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겠죠. 이벤트에 대해서 등록을 하세요. 혹은 지불에 관련된 세부 정보 확인해 주세요. biographical details, 당신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양력으로 훑어가는 정보 이런 걸 좀 제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언급된 적이 없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의 수신자였던 미스 해리스는 말 그대로 웡 씨의 편집자, 벨라스퀘즈 씨의 동료, 그 다음에 웡 씨의 조수나 비서, 벨라스퀘즈 씨의 classmate, 학교 급부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orkaholic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유추가 된다는 것은 colleague란 단어를 이미 웡씨가 발신자로 등장한 짐에서 누출을 헤매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연결해 오는 문제, 연계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다중지문 같이 학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